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 반가운 척 좀 해봐요. 처음 본 것처럼. 반갑습니다. 감사드려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국토계획법에 보시면 되고, 또 뭐 2시간 딱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책이 오늘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으니까, 주문하실 분을 빨리 주문하셔가지고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프린트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퀄리티가. 그래서 잘 나왔으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용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그렇죠? 올 컬러로 나왔어요. 작년도 책보다는 좀 한 20페이지 늘었으니까 그렇죠? 그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단권화해서 하나하나 이제 내용들을 정리해 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하나 보다 보면 우리가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오늘은 또 국토계획법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제 알아야 할 거를 주요 단어 위주로 흐름 파악하면서 한 번씩 정도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봐봐요. 그러면 8페이지 뽑읍시다. 국토를 계획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말해.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려고. 시작. 이용을 규제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계획을 만든다는 말은 규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부동산 공법은 뭐다? 부동산을 규제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규제를 하기 위해선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법을 배울 때 공법에서는 항상 계획을 배우게 돼요. 계획을 알아야 규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한꺼번에 이것을 계획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우린 뭐 하자? 도시라는 거를 단위로, 시작. 도시라는 거를 단위로 계획을 하자. 그래서 도시를 단위로 계획을 만든 게 뭐다? 바로 도시군 계획이고, 서울시와 같은 동네에는 뭐가?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계획해서 규제를 가하게 된다.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경우일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주기 위한 계획을 먼저 만들죠. 보다 기본 계획. 항상 얘기해요. 서울시라는 어디에 대해서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의 계획을 만들고 계획으로 서울시를 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관리계획 지침이 되어지고 종합계획인 거고, 기본계획 부합하게 관리계획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정리하는 게 바로 이 법을 공부하는 개념인 거죠. 저번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서울시 안에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해서 뭐라 부른다? 얘를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이라 부른다고 했고, 또 여러 도시에 걸쳐서, 시작. 여러 도시에 걸쳐가지고 도로를 설치한다면 이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길은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 하죠? 여러 도시가 협의해서 하게 되겠죠.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시설은 뭐라 부른다? 우리가 광역시설이라 부르게 된다. 그렇죠? 이게 어디 있어요? 서울시 안에 있는 도로인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지는 거고,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길은 뭐가 된다? 광역시설이라고 해서 체계적 설치를 위한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광역계획권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나온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봐요. 계획이 나오면 뭐 기억해라? 규제하는구나. 그리고 어디에 만드는가. 주문처럼 외워야 돼. 주저리. 뭐라고요?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이 어디에 만드는가예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정해지면 거기에 장기발전망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고,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 관할구역인 서울시에 대해 도시계획을 만든다.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 밑그림 그리는 계획이고, 기본계획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현재 서울시라는 도시를 관리해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페이지의 내용들을 본다 한다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 시작.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만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든다.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서울시라는 도시를 지금처럼 서울시장이 계획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를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다?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시설사업과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강서 마곡지구 신도시 만드는 거, 강남 일대의 정비사업, 이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묶어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고,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면서 이렇게 현재의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강남의 재개발 재건축도 하고 강서 마곡지구의 신도시를 만들어 개발사업하기도 하고 서울시에 뭐다? 여기저기에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에 또 하나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 중에 토지 이용 행위를 뭐하기 위해서 규제하기 위해 만드는 게 있다. 토지 이용 규제. 그럼 토지 이용 규제를 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용도 지역이죠. 토지의 용도를 정한다. 도관농자, 용도 지역, 중복 안 돼. 오늘 집에 가다 보면 이건 기억나겠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4대 용도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 용도지역만으로는 행위 제한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용도지구의 종류는 이따가 뒤에 가서 배울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취재진, 보호지구, 고도지구,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용도지구의 종류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시작.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그렇죠? 용도지역만으로는 토지 이용행위의 규제가 완성될 수 없으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뭘 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정하게 된다. 이따 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용도지역 지구만으로도 규제가 완성이 안 되면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뭘 정하죠? 우리가 용도구역이라는 걸 정한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5가지 용도구역이 있게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앞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의의는 파악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표정등이 또 일주일 만에 만났더니 또 새로운 표정으로 그런 거 몰라 임마 이러면서 앉아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뭐를 한다고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 이 계획으로 뭘 하려고 한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토지의 이용 규제를 가하기도 해요. 그러면 토지의 이용 규제를 가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용도의 지역을 정한다는 거고, 용도지역은 매번 얘기합니다만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토지의 용도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돼 외웠는데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얘기 좀 해봐. 불안해. 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거봐 헷갈리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모 안 되고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네 가지 용도지역이 있어요. 다시 이걸 뭐가 되죠? 도시지역은 다시 네 가지로 다시 분류가 돼서 주상, 공록, 도시지역. 시작. 주상, 공록, 도시지역. 안 써도 돼요. 좀 이따 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을 분리할 수 있고 토지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계획에 의해 가지고 토지 용도를 정하고 그 용도대로 토지를 이용케 하는 거다. 뭐 하려고? 토지 이용을 규제하게 하려고. 근데 저번 주말 기억나시죠? 뭐라 했다? 여기에 문화재가 있었다. 근데 요 문화재는 도시지역의 규제만으로는 보호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걸 덧대야 되겠다. 그럼 아무리 도시지역이어도 역사문화 환경의 보호지구라고 한다면 아무리 도시지역이어도 문화재를 부실 수는 없다. 이래서 용도지구는 뭘 의미한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정하는 거다. 그리고 용도지역지구만으로도 규제가 완성이 안 된다. 그러면 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추가 옵션을 준다. 그 추가 옵션을 주는 게 뭐다? 용도구역이다. 야, 오늘 이거 하나만 이해하고 가도 오늘 할 일은 다 한 거야. 우리 지금부터요, 하루에 한 개씩만 더 맞춰봐라. 100점을 넘을 수도 있어. 충분히 넘지. 너무 많이 맞추면 안 돼. 그렇죠? 뭐라고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입이다라고 해서 5가지 용도구역이 있는 거고,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총 5가지 용도구역이 있어요. 오늘은 뭐다? 주로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것이 있고 어떤 규제를 받는지의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 중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중개사 공부의 베이스 중에 완전 베이스예요. 이거는 공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 개론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종호 선생님 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랑 개론 선생님, 이종호 선생님 동일한 점은 뭔지 아세요? 배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차이점은 내가 더 늙었다는 거. 그죠? 이게 보시고요. 어쨌건 기분 나쁘려고 갑자기. 그래서 내용 등을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정한다는 것. 사실은 우리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 거는 사실은 요거. 도시계획 사업의 3가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요 2덩어리 정리하시면 정말 절반 정도의 공부는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만들려고 계속 우리가 계획으로 뭘 규제하는지를 배우고 있는 거라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 근데 그 별거 아닌 거를 모르겠는 거지. 처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숲이 안 보이면은 전혀 내용 알 수 없죠. 그럼 우리 보다 용도 지역 관련된 거부터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이제. 그러면 15페이지 펴봅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15페이지부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해봐봐요. 용도 지역. 그럼 봐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든다. 용도 지역부터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는지 보자. 지금 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현재 용도 지역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하나 봐줘야 돼요. 이게 아는 거 같은데 아는 게 아니야. 막상 문제가 나오면 아는 거였는데 아는 게 없더라니까. 맨날 헷갈려, 맨날. 그럼 봐요. 용도 지역은 봐요. 도시 지역이 있고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오늘은 기획전법. 도관농자, 도관농자. 이건 밝고 경쾌한 거라고 했어.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 안 돼. 여러분 사실은 나도요 항상 즐겁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가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는 거니까 같이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야. 막 눈 무섭게 뜨고 자면 안 돼. 알았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가 뭐죠? 이게 도시 외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써봐. 이건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인 거야. 우리 한참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하다 보면은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서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서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해하자? 아,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구나.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서 라고 나오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 외의 지역에서 이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그럼 여기서 도시지역의 정의부터 봐볼까? 도시지역은 뭐냐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어요. 밀집이 예상돼요. 시작.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어요. 밀집이 예상돼요.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모이니까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도시지역이니까. 그러면 이런 도시지역은 다시 몇 가지로 분류한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의 네 가지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한번 말해. 추상, 공록, 도시지역. 어떤 느낌이다? 많이 슬퍼야 돼요. 뭐라고요? 추상, 공록,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네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너무너무 까먹지 말 게 뭐냐면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맨날 1년 내내 추상공록이라고 외워놓고도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냐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오늘도 몇 번을 들었는데 무엇이라? 무엇이라? 이러고 앉았으면 안 되지. 녹지지역이 왜 도시일까? 녹지지역이 없으면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주상공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녹지지역은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까먹지 말 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라고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때 다음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물어봐 문제에서. 그래놓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나오잖아. 그럼 녹지지역을 사람들이 답을 쓴다니까. 주상공록 도시지역 외워놓고 또 알았어요? 녹지지역은 뭐예요? 도시지역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걸 정확히 아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지금은 그동안 공부를 하셨던 분이어도 좀 더 깊은 거 알려하지 말고 기본적인 베이스가 왜 그렇지? 왜 저렇지를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공부했다가 또 들으니까 다 아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어를 외우려 하지 말고 어떤 베이스에 있던 거였지라는 거를 근본을 기억해 보세요. 그럼 훨씬 더 다른 맛이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됐을 때 안정적으로 내용이 쌓일 수가 있어요. 바닥이 아무렇게나 돼 있으면요 나중에 다 무너져요. 한순간에. 그래서 막 열심히 점수가 나오다가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서 점수가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줄 아십니까? 베이스를 제대로 안 닦은 거야. 충격 먹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아주 11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는 어떤 것들 등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항상 볼 때마다 봐줘야 되는데 일단 봅시다. 주거지역은 일단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보통 외울 때 뭐라고 외우죠? 전일준 주거지역이라고 외워요. 시작. 전일준 주거지역.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라고 하죠. 시작.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한다면 일종 전용주거고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면 이게 2종 전용주거 지역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용주거는 왠지 모르게 단독주택만 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하지만 전용주거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도 있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공동주택의 대표주자가 아파트예요. 아파트. 일단 봐요. 아파트는 뭔지 아십니까?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개층 이상이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아파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인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이렇게 호별로 별도로 등기가 돼 있어요. 호별로 별도로 등기되어 있다.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공동주택 중 가장 대표가 아파트인데 2종 전용주거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물어봅시다. 전용주거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게 2종 전용인 거야. 이거 문제 나올 때 굉장히 헷갈리니까 전용주거 볼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지금 제가 말한 게 30회 때 문제였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 잘 나와요. 그래서 해당 내용 지역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1종 전용과 2종 전용 중에서 어떤 토지이면 좋을까? 나한테 하나만 준다면 2종이 좋은 거야. 작년에 어떤 분이 자기는 1종이라는 거야. 왜요? 자기는 단독이 좋대. 나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뭐가 돈이 되겠냐 이거잖아. 그렇지. 이런 얘기 재밌지 않나요? 재미없구나. 좀 더 노력할게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이 있는데요. 일반은 뭐가 될까요?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가 있는데 일반 주거는 저층주택 중심이면 1종 일반 주거, 중층주택 중심이면 2종 일반 주거, 중고층 주택 중심이면 3종 일반 주거예요. 그리고 단어를 표현할 때 가끔 나온 적이 있는데 편리한이란 말이 있어요. 일반 주거에는. 그리고 전용 주거에는 양호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나왔었거든, 바꿔서. 근데 그건 정말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양호한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전용이고 편리한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일반입니다. 그렇죠? 한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해해 놓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뭐라고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중고층으로 많이 높게 지는 게 수익성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3종 일반 주거가 좋겠죠. 우리 그래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이루어지는 곳에 서울시 일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1종 일반을 3종 일반으로 막 종상향시켜가지고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종사양도 시키는 거야. 1종 일반이었던 걸 3종 일반으로. 대신 올려주는 대신에 뭔가 거래가 있겠지. 니네야 학교 부지 제공해.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니네 말이야 공원 부지 멋지게 한번 제공해봐. 아니면 광역시설 부지 제공하든가. 이런 식으로 딜을 걸어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서 종상향 시켜주는 거야. 공짜가 어디서 공짜가.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보통 딜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지만 유치한 건 저층, 중층, 중고층, 고층, 초고층 소설을 써. 그런 거 없어. 알았죠? 중고층까지야. 그죠? 물어볼게요. 초고층 주택 중심으로 3종 일반 주거다. 아니야. 중고층이야. 알았죠? 어떤 분이 초고층 어서 들었는데 그거는 건축법에 나와. 여기 아니야. 알았지요? 하나 외우고 모든 거를 통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게 주거지역의 일반 주거. 게다가 저층은 뭐다? 저층은 4층 이하를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될까? 당연히 아파트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1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 저층이기 때문에 5개층 이상으로 하는 아파트는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역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파트가 안 돼. 1종 전용과 1종 일반은 아파트가 안 되거든요. 1종 전용과 1종 일반은 그래서 아파트가 안 됩니다. 이게 참 잘 나와요. 다 외울라 하지 말고 몇 개만 일단 이해하세요. 아셨죠? 또 뒤에 가면 다 있어요. 뭐 안 적어도 돼. 그렇죠? 어쨌건 주거지역에서 아파트가 안 되는 건 어디다? 1종 전용 주거, 1종 일반 주거. 10번 나오면 8, 9번은 이걸 물어봐요. 아파트 관련된 거. 알겠습니까? 다 외울 필요 없어. 요 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는 뭐가 될까요? 주거의 기능에다가
상업과 업무 기능을 보완해라. 뭐라고요? 주거의 기능에다가 상업과 업무 기능 보완한다. 이걸 우리가 준주거. 가장 비싼 땅이죠. 주거지역 중에서. 이용도가 높으면 비싼 거야. 그리고 상업지역은 오른쪽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중일, 유근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 중일, 유근 상업지역. 시작. 많이 늘었네. 봐봐요. 중1, 6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의는 당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업지역 정의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야. 그냥 가끔 물어보는 부분이고, 주거지역 정의가 짱 중요해. 찐이야. 완전 중요해. 그래서 보시면 돼. 나 원래 안 이랬었는데. 위에 봅시다.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시작.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공업지역은 뭐가 될까요? 전용공업도 있고 일반 공업도 있고 준공업도 있어요. 전일준 공업지역. 시작. 전일준 공업지역. 그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일반 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평가사건, 중개사건, 공업지역 중에서 물어본 건 90%가 일반 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지역을 일반 공업이라고 하고, 무슨 중화학공업이니 공해성 공업 들어가는 건 전용공업, 경공업 그 밖에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하는 게 준공업. 그러니까 공업지역은 준공업이 가장 이용도가 높은 거예요. 이용할 게 많으면 땅값이 비싸지는 거야. 뭐라고요? 이용할 게 많으면 땅값이 비싸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준공업.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봐서 얘기하는데 경공업이란 말은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경공업이라고 보통 합니다. 가발이니 신발이니.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인력 중심의 공업이라고 하죠. 보통. 손 많이 가는 거. 기술은 손기술 좋은 거지 아무래도. 많은 발전은 아니었어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가 일반 공업이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서울시에는 100%가 다 도시지역이에요. 서울시는. 근데 그 도시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이 51%쯤 돼요. 그리고 주거지역이 뭐가 된다? 한 43% 정도. 나머지 6, 7% 정도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에요. 서울시는 거의 90% 넘게 뭐다? 주거와 녹지가 잘 잡고 있는 거죠. 거의 거주하기 위한 소비도시야. 거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울시에는 도시 외의 지역이 없어요. 가장 많은 게 녹지 지역인 거야. 50%가 넘어 이게. 우리 주변에 가면 참 녹지 많아. 여기도 인왕산 있고, 그렇죠. 저기 가면 관악산, 무슨 모은산, 도봉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본 적이 별로 없죠. 저도 원래 등산을 안 댕겼었거든요. 근데 하도 배가 나와서 올라가면 되려나 싶어가지고 등산을 좀 다니고 있는데 덥죠. 이유는 뭐예요? 올라가면서 빠진 힘을 내려와서 더 먹어요. 그러다 더 찌더라고 이게. 식욕이 왕성해지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올라갔다 와서 안 먹어야 되거든. 그게 안 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녹지지역은 몇 개? 4가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가 있어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생산 녹지. 항상 얘기하죠. 생산 녹지의 생산의 의미는 뭐다? 농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생산 녹지의 생산은 뭐다? 농업이구나. 그럼 뭐예요? 농업이니까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는 필요가 있다면 이걸 생산 녹지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가 왠지 모르게 농업이 떠오르면 이게 도시야? 근데 녹지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도 해요. 그게 옛날에 강서구, 김포 일대 마곡지구 있죠. 거기가 대부분 다 생산 녹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농지였었죠. 그랬던 땅이 지금 바뀐 거 봐봐요. 완전 다 대지가 돼가지고 발산역 주변에 봐봐. 어마무시해요. 맞아. 좀 아까 글 뜬 거 보니까 우리 노도강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왜? 외곽지로서 집값 별로 올라가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런 동네마저도 이제 33평이 10억을 찍었답니다. 오늘 신고가 나왔대.
그렇죠. 그것도 놀라지 마세요. 봉천동에서. 관악구 봉천동. 별로 오르지 않기로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금천구하고. 근데 거기마저 33평에 10억을 찍었답니다. 와, 대박이죠. 그렇죠.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가 하도 올라가니까 마지막으로 패닉바잉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전세를 못 구하니까. 이제 그게 여파가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나 봐, 이렇게 지금. 그래서 뭐 이제 10억 아니면 가지면은요, 10억 아니면은 뭐 33평 아파트는 꿈도 꿈 안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됐어, 세상 전체가. 어쨌건 생산 녹지에 대한 부분,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녹지. 일단 지금은 생산 녹지 정도만 이해합시다. 그리고 녹지는 전체가 뭐다? 4층 이하 규제를 받는 거죠. 그럼 봐요, 한 번 더. 도시지역은 네 가지로 구분한다. 주상, 공, 녹, 도시지역. 시작. 주상, 공, 녹, 도시지역. 녹지는 뭐다?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이 있는데요. 관리지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이죠. 근데 이 관리지역을 가만히 보면요.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인데 이놈의 땅은 도시지역도 아닌 것 같고 농림지역도 아닌 것 같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아닌 것 같은 애매한 땅이 있어요. 이런 땅을 가만 냅두니까 뭐가 생겨? 난개발의 문제가 겁나게 생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이거 뭘로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관리하자라고 해서 계획관리 완전 중요하죠. 시험에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으로 아직 지정되어 있진 않아. 근데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된다면 일단 뭘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하자. 해봐 말이에요. 도시지역 편입 예상. 시작. 요번에 31회 때도 또 나왔어요. 계획관리는 항상 뭐라고 이해하자? 봐봐. 계획관리 나오면 도시 외의 지역인데 도시지역으로 편입은 예상되는 지역이라 여러 가지 특례가 많고 지원책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문을 볼 때 계획관리 그러면 도시 외의 지역 중에서 개발의 아이콘. 시작. 계획관리 지역이 나오면 도시 외의 지역이지만 개발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그러면 뭔가의 특례나 지원책이 항상 계획관리 지역에 몰려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생산관리 지역은 뭐죠?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 농림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관리하자. 그게 생산관리. 됐죠? 생산의 의미는 뭐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농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전관리는 뭐가 될까?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관리하자. 그게 보전관리.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도시지역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중간 단계에 있는 땅을 관리지역이라고 하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계획관리예요. 안다 생각하지 말고 아시는 분일수록에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놓쳐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녹지지역에 나와 있는 뭐하고 생산 녹지지역 이 부분하고 생산관리지역이 이 부분하고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생산 녹지는 뭐예요? 도시지역이에요. 엄연히.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요. 생산관리는 뭐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생산관리지역에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생산관리, 생산녹지 잘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진짜 여러분 이 부분 문제 나올 때 12번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맨날 틀릴 거예요. 보나마나. 아는 거 같은데 아는 게 아니야 그게. 못 맞춰. 그러니까 이거 나왔을 때 못 맞추면 너무 억울하니까 꼭 정의 제대로. 그렇죠. 정확하게 아는 게 어려운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제가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험일수록 어떻게 하라? 정확하게 하는 걸 높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everybody 정리. 둘만 정리하자. 그래서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한대,
주상공록 도시지역,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보전이라 하니까 미치겠지. 여기 있잖아, 보전. 보전 녹지도 도시지역이야. 거봐, 내가 뭐래. 아, 이긴 뭘 알아. 뭐라고요? 보전 녹지도 도시지역이야. 알았지요? 진짜 아닌 것 같아, 농담 아니라. 그럼 물어봐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고. 도시지역인 게 아니라.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다. 아니지,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해서 관리하자는 얘기라고. 아셨죠? 이번 그래서 1교시는 용도지역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부분들 봤고요. 그럼 넘겨보시면 행위 제한 부분도 나중에 하고 넘어가시면 건폐율 용적률이 보일 거예요. 건폐 용적률부터 좀 쉬었다 갑시다.